안녕하세요. 행복으로 가는 복지시대 김서영입니다. 장애인 직원 1000명을 고용하겠다는 목표로 수십 년간 한 길을 걸어온 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복지법인 춘강의 이동환 이사장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동환 이사장 본인도 장애를 이겨낸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인생 이야기가 있는 걸까요?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직접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복지TV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복지TV 데스크에 앉아서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들께 일단 그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걸 고맙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장애인 한 사람으로서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살아온 길을 한 부분으로만 이렇게 표현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요, 이렇게 먼 곳에서 이곳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제주도에서 오는 길이 거리는 상당히 멀죠. 네. 시간적으로는 1시간 거리가 됩니다만은. 네. 이사장님께서 운영하시는 사회복지법인 춘강, 이곳은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가장 모범적인 사회복지법인으로도 손꼽히고 있는데요. 사회복지법인 춘강, 이곳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제주도에서는 제주도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네. 장애인 전문 법인을 만들었다는 게 일단은 큰 의미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장애인 사회복지법인 춘강에서는 장애인들의 욕구가 이제 한 3가지가 있습니다. 네.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들이 어떻게 하면 좀 나을 수 있을까 하는 그 의료적인 욕구. 그 다음에 또 내가 홀로 설 수 있을까 하는 직업적인 욕구. 네. 그 다음에 또 이 사회에 내가 사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그러한 욕구. 그렇게 해서 그 욕구에 알맞게 네.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의료적인 욕구로서는 재활의원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직업적인 욕구로서는 직업 재활시설인 그 춘강 장애인 근로센터와 서귀포 어울림터라는 장애인 근로시설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사회 교육적인 내지는 사회 통합적인 측면에서는 제주도 장애인 종합복지관하고 서귀포 장애인 종합복지관 2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곳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정말 바쁘시겠어요. 네, 뭐 시스템으로 예. 운영이 지금은 돌아가니까 네. 그렇게 하지만 일단 미래에 대한 그 목표 설정이라든지 중간 과정의 그 점검이라든지 그런 건 또 이사장이 해야 될 몫이겠죠. 이사장님께서는 그동안 장애인 고용 문제에서도 굉장히 힘을 많이 써오셨는데요. 이 춘강에서 직접 고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직업 훈련을 거쳐서 이렇게 일자리를 얻게 되신 분들은 얼마나 되시나요? 저희 집에 지금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은 한 70명 됩니다. 상설, 상용,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이상 받고 있는 고용 인원이 70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저희 춘강 산하에 있는 여러 직업 재활시설을 통해서 교육 훈련을 받고 나간 장애인이 한 9만 7천 명. 그 다음에 또 춘강을 통해서 취업을 알선받은 인원이 한 930명. 네. 그렇게 해서 지금 각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고용 취업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유지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이 유지 관리에 상당히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목표를 좀 세우게 되신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애당초에는 제 자신이 1000명 이상을 고용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네. 제주도 10개 읍면에 제가 처음에 춘강을 설립할 때 직종 개발로 10개를 만들었습니다. 뭐 목공예나 예를 들어 세탁이라든지 아니면 피혁공예라든지 칼라믹스라든지 문창호라든지 뭐 한복이라든지 장애인 직종에 알맞게 그 다음에 장애인 성별에 알맞게 그래 직종을 만들어 놓은 게 10개 직종에 10사람씩 고용을 하면은 100명이 되죠. 네. 100명이 제주도 전역을 깔면은 이런 시스템을 10개 읍면에 깔면은 1000명이 고용 가능하겠다. 그래 계획상으로는 제가 그렇게 했는데 또 네. 제가 어릴 때부터 사업을 해온 경험상에 비추어 봐서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제가 생각을 잘못한 게 그 당시에는 장애인에 대한 그 인식이 네. 지금과 같이 갖추를 안 했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대한 그 인식도 안 갖추었을 뿐만 아니고 장애인은 제가 자신이 장애인인데 저와 같은 생각으로 아픔은 하나다 하는 그런 동질성이 선상에서 같이 극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장애 성별에 따라 장애 종별에 따라 마음가짐이 또 다 떠나져요. 네. 그 다음에 또 중증장애인도 또에 따라서 중증에 따라서 또 그 마음가짐이 따르기 때문에 과거부터 가난은 나라님도 막지 못하는데 나 혼자 힘으로는 참 힘들다는 것을 느끼고 그 대신 제가 상용하는 그 항시 고용되는 장애인을 유지를 시킴과 동시에 직업 훈련과 그 다음에 또 취업 발전 그래서 고용 유지를 해서 각 곳에 분산시키는 게 저희 그 본래의 취지와 부합되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방향을 그렇게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네. 목표를 높게 설정하신 만큼 그만큼 또 그 목표를 이루시는데 더 가까워지지 않으실까요? 그 이사장님께서 이렇게 솔선수범을 또 해주시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 장애인분들에 대한 인식이 개선이 많이 되어서 또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사장님께서도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계세요. 장애를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른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인 삶을 살고 계시는데요. 이사장님께서는 언제부터 장애를 갖게 되셨나요? 네, 제가 장애를 갖고 있는 것은 뭐 저와 같은 연령대면 다 많이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아마비라는 병이 후진국병이고 그 다음에 그 6.25 동란을 겪으면서 아주 우리나라의 창궐난 병 중에 하나죠. 2살 때 소아마비를 앓고 제가 장애를 입었습니다. 네. 말씀처럼 2살 때 소아마비를 앓으시게 되셨고, 또 10대 때에는 16차례에 달하는 그 대수술을 견디셨다고 네. 들었는데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잘 견뎌낼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을지 참 궁금해요. 네, 아픔은 뭐 순간의 아픔이지만은, 일단은 제가 훌륭한 어머니를 제가 만났습니다. 네. 제가 이제 3살 때 아버지를 돌아가셨지만은 어머니께서 이 아들만큼은 당신이 잘못이냐. 뭐 소아마비라는 그런 바이러스 때문에 네. 장애가 오는 건데 보육에 잘못이 있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지 않냐. 어머니는 항상 죄의식 아닌 죄의식에 그걸 사로잡혀서 이 막내 아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가 가신 분이 아닌가 하는 정도로 그렇게 모든 장애인 부모들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저희 어머니도 달리 또 저에게 그런 관심을 가져줘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소아마비 수술을 처음 이제 도입한 분이 방송 언론 매체를 타니까 그 매체를 나온과 동시에 제가 서울 와서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게 된 것은 65년도죠. 65년도에 와서 68년도 15살에 와서 18살까지 병원 생활을 했는데 정말 어머님이 그 지고지순한 그 헌신적인 사랑이 아니었다면 그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 결과적으로 이 수술을 받으면 빨리 나을 수 있다는 일념 어릴 때도 그러니까 뭐 아픈 거는 그건 뭐 개의한 게 아니죠. 그 희망의 엔돌핀이 나오니까 아픈 거는 그때는 뭐 아프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16번 수술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그 수술이 참 지금도 뭐 생각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소아마비는 완치란 게 안 되니까 참 딱하긴 했죠.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많이 비뚤어진 몸이 균형을 잡힌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게 헌신적인 어머님이 계셨기에 또 지금의 이사장님의 모습이 또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제가 뭐 이 모든 일을 할 때 목표는 뭐냐면 어머님의 기쁨이었어요. 우리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들도 장애인들이 부모님한테 보온하는 길은 어머니가 인상 찌푸리든지 어머니가 울든지 하면 어머니가 울지 않게 해줘야겠다는 게 모든 장애인이 갖고 있는 공통분모일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릴까? 또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걱정, 근심을 덜어드릴까? 이게 일념이었기 때문에 아파도 아프다는 소리를 안 하고 또 되도록이면 매일 제가 초등학교 때는 매일 쓰러지더라도
쓰러져 무릎의 양쪽에 피가 설설 내오면 그 어머니가 울을 때마다 네. 어머니하고 이제 마주 잡아서 울 때마다 그 어머니를 안심시키 드리는 거는 공부를 잘하고 네. 또 아니면 주변 사람들 인사 잘하고 착하게 잘하는 거다. 이게 어릴 때부터 제가 터득한 그런 어떤 내 나름대로의 그 처세술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참 제 나름대로 그런 방향으로 살아왔기에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어머님 입장에서도 정말 잘 성장해 주시는 그 아드님을 보시고 정말 뿌듯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려운 그 10대 시절의 수술도 많이 겪으셨고요. 참 학창 시절에 굉장히 심적으로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가장 힘들었었던 일이 있으셨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매일 쓰러질 때가 제일 힘들었고, 예. 그 다음에 지금과 같이 그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안 되니까 그 장애인들을 보면 많이 애들이 놀려댔어요. 네. 그 놀림감의 대상이 된다는 게 상당히 두 번째는 좀 마음이 아팠고, 그래도 저는 되도록이면 구김살 안 보이려고, 그때 어릴 때 지금 생각해보면 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것이 어려움이, 제 나름대로 성장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어려움이고, 제가 사회복지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지 성장 과정에서 어려움이란 건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지나오면서. 정말 앞만 보고 달려오셨군요. 네. 이렇게 말씀 주셨듯이 학창 시절, 그렇게 어려웠던 학창 시절을 이렇게 거치시고 졸업도 하시고 사업을 시작을 하셨는데 정말 잘 되셨어요. 성공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성공을 이뤄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주변 사람들한테 어릴 때 사업을 하니까 인정을 받지 않으면은 신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장애인이 또 주변에 인정을 안 받으면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네.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노력하고 신뢰 받으려고 노력하고 하는 것이 성공은 아니지만은 지금까지 제가 사업의 길로 걸어오는 지금 이 과정에 그래도 모나지 않게 걸어오지 않고 있나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앞만 보고 달려오셨다라는 그 표현에서 저는 그 긍정의 힘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예, 저는 이걸 직원들한테도 말 자꾸 합니다만 해보지 않고 안 된다는 생각은 저는 절대 뭘 문제가 부딪혔으면 저는 솔선수범하다 그 문제를 네. 해결하려는 그런 적극적인 사고를 어릴 때부터 길렀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머님이 교육에도 그랬거든요. 네. 장애인이라고 못할 거 없다는 거. 그걸 항시 용기를 심어줬어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사장님의 그 긍정의 힘을 따라서 정말 도전 정신을 또 이렇게 한껏 부풀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긍정적인 마음으로 도전하면은 자기를 극기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 네. 세상을 아주 밝게 볼 수 있는 마음도 생깁니다. 네. 이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자격증도 많이 따시고 사업도 많이 성공적으로 일궈내셨는데요. 1987년도에 제주도 최초로 장애인 복지 전문 법인을 개설을 하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이 사회복지법인을 설립을 하셨는지요? 네, 제가 어릴 때부터 사업을 하면서 네. 어릴 때부터 장애를 입고 병원 생활에서 병상 생활에서 동료 장애인들 보면 내가 꼭 성공하면은 이런 장애인들한테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그건 어느 장애인들이나 누구든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좀 일반화시켜서 이 사람들한테 희망을 줘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공감된 누구든지 갖고 있는 마음일 거예요. 근데 저는 나름대로 장애인을 위해서 하고 싶다는 일이 장애인이고 또 제 나름대로 어릴 때부터 고민이 많았었기 때문에 네. 그 고민을 해소시켜주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때 제주도에서 시각장애인, 농아장애인, 그 다음에 지체장애인 이렇게 단체들이 모여서 장애인 복지관을 설립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은 이동환이다. 네. 이렇게 또 추천이 되었고 또 나름대로 자부담이 부지를 내놓고 건축에 자부담을 해서 장애인 복지관을 시작한 게 효시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효시가 됐지만은 그 법인으로서는 사회복지법인 충강은 장애인들에게 진짜 필요한 욕구가 뭔가 네. 그 욕구 조사를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의료적인 욕구, 직업적인 욕구, 그 다음 사회 통합적인 내지는 사회 교육적인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정말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사회가 필요한 그러한 시설을 만들자 하는 것이 사회복지법인 충강을 만들게 된 가장 중요한 동인입니다. 네.
이렇게 장애인분들의 그 필요한 점을 정말 이렇게 수집을 해서 정말 그것을 잘 읽어내겠다라는 일념으로 또 많은 그 어려운 길도 잘 이겨내셔서 지금까지 오시게 되셨는데요. 이 사회복지법인 충강이 1999년도에 전국에서 최초로 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제를 실시를 했고 또 4대 보험도 가장 먼저 가입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참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장애인을 고용해서 사업의 이익을 내는 사람은 아마도 지금도 힘들 겁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제 나름대로 참 젊을 때니까 야심차게 그 장애인, 그 당시 기능보강이라는 것도 없었어요. 직업재활에. 전국에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세탁 공장을 했는데 그건 장애인, 복합장애를 위해서 네. 지체장애인, 농아, 그 다음에 일반 정신 지적장애인 그렇게 해서 세탁 공장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만들 때도 기능보강이 한 푼도 없었어요. 그게 다 자부담인데 장애인들이 와서 그대로 그냥 일 보여주기만 하는 일을 하는 거려면 내가 할 의미가 이거 없었지 않느냐. 네. 그래서 가장 기준 마지노선이 뭐냐면 최저임금제, 또 그다음 4대 보험, 장애인 이중적인 장애를 좀 예방하자. 그래서 그거를 하게 된 건데 그 손해 보는 부분은 제 개인 사업을 하는 네. 사업의 이익을 그쪽으로 전입을 시켜서 투자다 하는 개념으로 했으니까 했지. 그 자체적으로 이익이 발생돼서 그 일을 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정말 그 이사장님의 봉사의 정신이 투철하셨기에 지금까지 잘 이끌어 오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장애인 근로 작업장을 흑자로 이렇게 돌리기 위해서 그 차별화된 전략을 또 쓰셨다고요. 장애인들에게 그 당시에 이제 보통 직업 훈련 내지 직업을 하는 거는 뭐였느냐 하면은 가장 손쉬운 게 뭐 도장이다. 네. 시계술이다, 트랜스, 라디오 고치는 거다, 이제 그런 여성들은 패션, 네. 한복 만드는 거 그런 거인데 저는 그런 거를 다 배제하고 제주 지역의 내수 시장이 한 50만 밖에 안 되고 네. 제주 지역에서 일단 내수가 진작을 안 되면은 제주도 지역의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외부 관광객을 더 플러스하는 시장을 만들어 보겠다 생각해서 관광지에 알맞은 직종을 이제 욕구 조사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관광 토산품 사업이라든지 아까도 직종에 알맞는 여러 가지 관광에 필요한 목공예나 금속공예나 칼라믹스라든지 예를 들어 봉 제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갈천공예라든지 피혁공예라든지 이런 공예 제품을 주로 해서 시장은 관광객 대상으로 하는 시장을 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상당히 평행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동남아에서 또 중국에서 싼 노동 인력 때문에 들어와가지고 그 사업이 좀 잘 안 돼서 여러 번 지금 사업이 그 상황에 알맞게 지금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사회복지법인 충강이 이 길을 걸어온 지 어느덧 27주년이 되었습니다. 이 사회복지법인 충강에 그 변치 않는 철학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희 사무실에도 충강 철학이 지금 쓰여 있습니다. 제가 그 충강을 설립할 때 3가지를 철학을 목표로 세웠어요. 정말 우리가 그 성장기에 아주 암흑기와 같이 어둠에 있는 모든 그 이들에게 그 해나 달과 같이 1월과 같은 밝음으로 희망을 갖게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 네. 1월과 같은 밝음이라는 건 사람이 살았는데 해나 달이 있음으로 해서 생명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메커니즘을 통하는 그런 일로 기관을 만든 거고, 두 번째로는 불편한 모든 이들에게 직업적으로, 네. 그것도 정신적으로 건강한 기능인을 만들겠다. 제가 그 장애인 복지를 하면 장애인 말을 안 씁니다. 불편할 따름이지. 네. 그래서 정신적으로 불편해도 정신장애인이 될 수가 있고, 또 어쩌면 정상인 같으면서도 정신적으로 완전치 못하면은 또 그것도 장애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능적으로 또 불편하지만은 어쩌면 정상적인 건강한 그런 마인드만 가지면은 충분히
삶을 살아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직업재활이라든지 의료재활이라든지 사회교육 내지는 통합교육이라는 그런 그 기관을 만든 거고, 그다음 앞으로 이제 지향하는 게 그 소외된 모든 계층들에게 네. 미래지향적인 발전과 사회 참여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겠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진짜 필요로 한 거, 그다음 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 노인이 되면 또 다 장애인 되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진짜 진정으로 필요한 게 뭔가. 그래서 이 우리 사회복지법인 충강에 지향하는 목적과 철학에 부합하면 우리가 징검다리 역할을 하자. 그런 철학으로 지금 직원들이 공유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긴 말씀 나눠주셨는데요. 제가 이사장님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드는 생각이 정말 사회 봉사란 무엇인가, 또 장애인의 그 복지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앞으로 가지고 계신 계획이나 소망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앞으로 가지고 있는 계획은 제가 지금 외국 복지를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국내는 제가 아니더라도 수많은 국가 정책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수많은 그 사회사업가들이 많은 분야에서 많이 참 남모른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평소에 갖고 있던 그 고민거리가 네. 국내에는 많이 해소해주는 그런 해결사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외국에 이미 이제 에티오피아에 이제 일을 시작했으니까 그런 최빈곤국의 장애인들에게 정말 얼마나 두려움에 떨겠습니까? 부모님이 안 계시면 세상을 어떻게 살 건가? 그 다음 나 혼자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을 건가? 이런 장애인들한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힘이 돼줄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그 마지막 그 미래기나마 그 메이지랜드를 만들고, 네. 앞으로 사업이 점차적으로 좀 잘 나아지는 대로 그런 방향에 대해서 또 한번 새로운 길을 가볼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건강하시고요. 뜻하시는 모든 일 잘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인의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는 충강의 이동환 이사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복지시대,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